안녕하십니까. 조선일보 경제부의 박사기자 방현철입니다. 여러분 코인 투자 정보 어디서 찾으시나요? 혹시 너무 많은 이슈 때문에 진짜를 놓치고 있지는 않으시죠? 코인 시장을 파셔서 진짜 배기 뉴스를 선별해드립니다. 그럼 3일 목요일 코인 파헤치기 본격적으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IT 전문 미디어 테크엠의 이수호 부사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이제 키워드 3가지 네. 준비해 오셨죠? 어떤 키워드로 얘기를 해볼까요? 오늘은 예, 뭐 사실 그 전쟁 때문에 안 좋은 뉴스들이 좀 많았는데 네. 또 코인 투자자분들은 음. 또 갑자기 왜 이럴까 싶을 정도로 가격이 좀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일단 첫 번째 키워드로는 좀 비트코인 관련된 내용 중 이제 네. 전쟁 중에 오른 비트코인 이렇게 잡아봤고요. 예. 두 번째, 세 번째는 이제 그래도 여전히 핫한 이 음. P2E 쪽을 좀 다뤄봤는데 한물간 게임사의 P2E, 그리고 세 번째로는 넷마블 방준혁의 광폭 행보 이렇게 예. 한번 정리해봤습니다. 예, 또 흥미로운 얘기들이 좀 나올 것 같은데요. 네. 일단 첫 번째 전쟁 중에 오른 비트코인 얘기부터 해보죠. 예.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뭐 전쟁이 참 비극적인 일이지만 네. 비트코인 투자자들은 갑자기 아까 말씀하신 대로 비트코인 가격이 올라서 이거 왜 이러냐 뭐 또 이렇게 생각하시는 네. 분도 있을 것 같아요. 이게 무슨 일이지 싶으셨을 텐데요. 일단 좀 정리를 해드리면 이제 2월 말에 이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을 하면서 음. 사실 미국 기술주랑 이제 동조화 흐름을 보이고 있던 비트코인 가격이 전쟁을 계기로 가격이 엄청 뛰었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도대체 왜 이러는 걸까? 예, 그래서 요 관련된 직전만 해도 테크주가 떨어지면 비트코인도 같이 떨어졌죠. 떨어지고 테크주 오르면 비트코인도 오르고 그랬는데 네. 테크주 떨어지면서 또 최근에 또 비트코인 가격이 많이 떨어졌죠. 네, 이게 예. 지정학 리스크 때문에 비트코인 가격이 오르는 건 사실은 이제 트럼프 정부 때 그 중동 리스크가 한번 불거졌을 때 이후에 거의 한 4년 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뒤로는 어쨌든 비트코인이 계속 그 제도권 시장에 편입이 되면서 예. 아무래도 기술주의 하나로 이제 음. 엮이면서 동조화 흐름을 줄곧 보여왔는데 음. 그래서 이제 금리 인상 이슈가 있을 때 이제 음. 그 주가가 떨어지면 비트코인도 같이 떨어졌거든요. 예. 그래서 4천만 원대 후반까지 밀리던 게 음. 15%가 하루에 올랐어요. 음. 이제 그게 이제 그 키예프를 포위했다라는 뉴스가 네. 본격적으로 나오면서 음. 비트코인 가격이 이제 15%가 오른 거는 거의 이제 1년 반 만에 있는 음. 굉장히 큰 폭으로 오른 건데요. 음. 이게 왜 이런가를 살펴봤더니 네. 일단 가장 큰 이유는 음. 아무래도 글로벌 화폐 전쟁의 여파로 해석하는 음. 시각들이 많아요. 아주 그러니까 그랜드하네요. 글로벌 화폐 전쟁. 네, 이거 되게 어려운 내용인데 이게 쉽게 좀 살펴보면 네. 지난 1일 날 음. 이제 그 가상자산 전문 리서치 기관이 있어요. 아케인 리서치라는 곳이 있는데 여기서 이제 그 조사를 좀 해서 발표한 내용이 있는데 네. 우크라이나 이용자들이 바이낸스, 세계에서 가장 큰 코인 거래소죠. 여기서 테더랑 비트코인을 굉장히 많이 구매하고 있다라는 얘기가 나왔어요. 그 보고서 내용을 보면 네. 2월 말 기준 24시간 동안 음. 우크라이나 법정 통화 이제 흐리브냐라고 네. 부르는데 이제 이 바이낸스에서 코인을 살 때 이제 그 테더라는 음. 그 USDT라는 이제 어떤 그 별도의 코인을 통해서 이제 코인을 구매하는 그러니까 방식인데 1달러랑 교환이 그렇죠. 되는 코인이죠. 그러니까 서로 이제 그 예. 등가가 되는 건데 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흐리브냐라는 이제 우크라이나 음. 법정 통화를 이제 다른 코인으로 바꿔서 음. 이 코인을 갖고 이제 바이낸스에서 코인을 사는 구조인데 네. 이 거래량이 이제 850만 달러 규모까지 늘었다고 해요. 2월 말 기준. 이게 이제 평시 대비 2배인데 3월 들어서는 지금 그 규모가 이제 기하급수 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우크라이나 사람들도 이제 좀 네, 코인을 많이 사고 전쟁이 있군요, 갑자기. 예. 굉장히 이제 본격화될 것 같으니까 음. 자국 화폐보다는 이제 비트코인을 사야겠다라고 하는 이제 우크라이나 분들이 늘어났고 네. 이게 이제 3월 들어서 러시아에 이제 본격적인 제재가 가해지다 보니까 이게 서방의 제재 때문에 러시아 증시가 폭락을 했고 네. 또 루브라, 러시아의 화폐죠. 루브라 가치가 덩달아 폭락을 하고 또 이제 지금 뭐 러시아에서 외국 사람들 뭐 돈 빼게 러시아 정부가 지금 다 못 막고 막 맞고 그러고 있죠. 난리죠. 그래서 예. 증시도 지금 주식 거래가 안 되는 걸로 알고 음. 있는데 근데 또 하필 보니까 러시아 투자자분들은 주식 포트폴리오의 한 90% 이상을 자국 주식에 투자를 해왔다고 하더라고요. 아무래도 이제 미국 주식이나 그런 쪽은 이제 쉽지 않다 보니까 예. 접근성이 이것 때문에 서방의 제재가 더욱더 뼈아픈 상황인데 이런 분들이 지금 코인 시장에 몰려든 게 아니냐. 3월 들어서도. 러시아 사람들도 지금 네. 코인 살려고 지금 난리가 났다. 네. 뭐 이런 얘기네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 자극적인 뉴스가 이제 3월 초에 막 나오면서 비트코인 가격이 많이 올랐고 사실 이것도 우리가 그 우리나라에서 주로 이제 비트코인 가격이 조금 상대 나라보다 조금 가격이 오르는 네. 소위 김치 김치 프리미엄이라고 불렀죠. 예. 그러니까 그냥 그만큼 우리나라 사람들의 그 코인 구매력이 높다 보니까 있었던 일들인데 3월 들어서는 또 해외 비트코인 가격이 더 비싸게 거래되는 경우가 나타났어요. 역김치 프리미엄 뭐 이런 얘기네요. 그러니까 역프라고 이제 보통 예. 역김치 프리미엄이라고 예. 이제 지칭하기도 하는데 예. 이게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났냐? 결국은 우리나라 사람들보다 어떤 특정 국가 또는 어떤 지역에서 코인을 사들이는 분들이 많다. 예.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이게 사실 그 미국 중심 패권주의를 인정하지 않는 가상자산의 특성 탓에 이게 추가 규제가 잇따를 것이라는 전망이 굉장히 많았잖아요. 러시아와의 전쟁 때문에. 네. 그래서 미국 정부가 이제 바이낸스에 음. 요청을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뭐 러시아 관련된 코인을 규제를 해라. 러시아인들의 코인 매수나 매도를 막아달라. 그런 요청을 한 것 같은데 뭐 그거에 대해서 딱 미국 정부가 네. 공식적으로 발표한 건 아닌데 네. 바이낸스가 발표를 했어요. 네. 우리는 이거에 대해서 대응하지 않겠다. 음. 탈중앙 정신을 유지하겠다. 바이낸스 자체가 어디 국적이 없는 거래소잖아요. 그러니까 중국계 오너지만 네. 사실은 탈중앙 네, 정신이 어디에 본사가 입각해서 있는지도 잘 모른다. 뭐 이렇게 조세에 얘기가 비추어 있는 걸로 나오는데.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네. 미국의 말을 듣지 않는 거예요. 코인 거래소가. 네. 근데 오늘 아침에 이제 그 EU 재무장관 회의에서 비트코인 러시아인들의 매수를 좀 막겠다. 이쪽 시장을 좀 규제를 하겠다라는 네. 멘트가 좀 나오는 걸 보면 네. 확실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분들이 코인 쪽으로 많이 자산을 옮겨놨다. 그 때문에 비트코인 가격도 갑자기 급등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관측이다. 네, 이런 의미가 일단은 있는 거는 어느 정도 맞아 보이고요. 네.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러시아 분들의 비트코인 매수량이 많아도 지금 비트코인 시가총액이 지금 뭐 1,500조 가까이 글로벌 되는데 시장 움직일 정도 아니다. 글로벌 시장을 15%까지 가격을 띄울 수는 없다. 그러니까 분명한 건 예전에 냉전 시대처럼 네. 지정학적 리스크가 막 부각이 되는 시기가 도래하다 보니까 더 이상 달러 패권에 의존하지 말고 우리의 자산을 달러가 아닌 방식으로도 조금 나눠놔야겠다라는 전 세계적인 어떤 투자 흐름이 아닐까? 네. 왜냐면 러시아와의 전쟁 이후에 뭐 중국과의 갈등, 뭐 다른 지역에서의 갈등도 계속 얘기가 나오는 부분이 있잖아요. 네. 예. 그러니까 이런 지정학 리스크가 불거질 때마다 코인 가격이 계속 이제 급등하는 상황이 올해 좀 더 빈번하지 않을까? 코인 시장의 분위기가 정말 바뀌는지 네. 그가 이제 테크존랑 같이 연동이 많이 됐었는데 네. 그런 건 이제 앞으로 좀 관찰을 좀 해봐야 네,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번 러시아 투자자 그 제재 관련돼서 내용을 보면 중립국인 스위스까지 제재에 착수했다고 해요. 네. 그러니까 러시아 분들은 의지할 수 있는 곳이 코인밖에 없는 거 아니냐. 네. 실질적으로 뭐 그렇기도 하고 현 상황으로서는 그리고 아마 지금 전 세계적인 코인 거래소 중에 중앙화된 코인 거래소가 아무래도 거래량이 압도적으로 높지만 미국의 말을 듣지 않는 바이낸스 같은 네. 또 이제 DYDX라는 곳도 있습니다. 여기도 이제 누가 만들었고 어디에 본사가 있고가 지금 알려져 있지 않아요. 네. 다만 이제 우리나라 투자자분들이 많이 이제 이쪽에 투자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탈중앙 거래소들의 거래량이 급격히 늘어나는 걸로 보면 코인이 쉽게 사라지지 않겠다. 그리고 미국 중심에 편입되지 않겠다. 그러니까 코인 시장도 이제 두 가지로 나뉘는 거죠.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제 우리나라에서 3월 말에 이제 트래블룰이 시행이 돼요. 그러니까 전에 저희도 여러 번 다뤘지만 우리나라 코인 거래소에서 외국의 코인 거래소로 코인을 옮기는 게 어려워진다라는 겁니다. 네. 그걸 당장 막거나 차단하지는 않지만 코인을 옮길 때 그 옮겨가는 곳이 어디인지 그리고 그곳에 얼마가 옮기는지를 그까지 확인하라는 거잖아요. 국세청이 다 알게 예. 됩니다. 이제는. 예. 그러니까 뭐 자금 세탁이나 탈세가 이제 원천적으로 차단되는 거고 미국이 하지 마라. 우리나라 정부도 국제 질서에 따라서 이쪽으로는 코인 보내지 마라. 러시아 같은 그러한 사례가 생기면 앞으로 코인을 보내는 게 어려워집니다. 네. 어제 밤에 그 고팍스라고 네. 저희가 원화 계좌 네. 새로 이제 최근에 받은 5번째 음. 이 고팍스가 러시아 투자자들의 자금을 동결하겠다라는 발표를 했어요. 그러니까 네. 아마 고팍스에 러시아 자금이 많지는 않을 거예요. 뭐 거래 대금이 많지는 않으니까. 하지만 중앙화된 정부의 말을 잘 듣는 일종의 증권 거래소 같은 형태로 운영되는 코인 거래소와 미국과 우리 정부의 말을 듣지 않는 탈중앙 거래소 이 두 가지로 투 트랙으로 코인 시장이 앞으로 형성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추이를 좀 잘 봐야 되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첫 번째 전쟁 중에 오른 비트코인 얘기를 해봤습니다. 두 번째 얘기를 해보죠. 예, 한물간 게임사의 P2E, 네. P2E 플레이 투 언 얘기 같은데. 네. 게임을 하면서 돈을 벌자 네. 이런 건데 제가 이걸 굳이 왜 한물간 게임사라고 달았냐면 우리나라 게임사들이 다 잘한다고 생각을 하시잖아요. 사실 보통 투자자분들은. 근데 잘 안 되는 게임사들도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러니까 뭐 우리나라 게임 시장이 처음에는 포커나 맞고 온라인으로 그러다가 이제 모바일 게임으로 넘어오면서 애니팡 그러면서 지금의 MMORPG 액션 이쪽으로 이제 점점 1인당 과금액이 늘어가는 방식으로 진화를 했는데 이 제가 오늘 다루려고 하는 게임사 중에 네오이즈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 회사는 이제 20년 전에 굉장히 잘 나갔던 아마 그 맞고 피망 맞고라고 하면 투자자분들이 아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는데 PC 게임으로 굉장히 잘했던 게임사예요. 근데 이 게임사가 최근에 코인을 발행했습니다. 코인을 2월 28일 날 발행을 해서 상장을 시켰는데 당연히 우리나라는 아니고 해외 거래소에 상장을 시켰는데 시가총액이 지금 무려 20조 원 규모에 달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걸 보고 사실 좀 깜짝 놀랐는데 코인을 상장을 해서 거래가 되고 있고 이거를 사는데 개당 가격이 지금 막 몇만 원대까지 가고 발행량이 10억 개예요. 이 코인 이름이 이제 네오핀 토큰 MPT라고 부르는데
이 네오이즈가 블록체인 플랫폼을 만들었습니다. 음. 네오핀이라고 부르는데 여기서 쓰이는 코인이거든요. 근데 코인 가격이 지금 어마어마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가총액을 이제 딱 대비했을 때는 카카오 클레이나 위메이드 위믹스나 뭐 카카오 게임즈의 보라보다 훨씬 더 규모가 큽니다. 도대체 여기 뭘 하려고 하나 들여다봤더니 네오이즈가 그 크립토 골프 임팩트라는 게임과 아바라는 그 블록체인 게임을 개발하고 있는데 예. 이쪽에 적용을 할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아직 이 게임을 아시는 분들도 많이 없고 뭐 유명하지도 않아요. 그런데 네오이즈라는 게임사가 코인을 발행했기 때문에 이렇게 또 많은 사람들이 사들이고 있다라는 얘기인데 그렇다면 도대체 네오이즈라는 곳이 어떤 경쟁력이 있느냐 이거를 보면 이제 제가 아까 2000년대에 되게 잘 나갔던 게임사라고 예. 했잖아요. 당시에 이제 그 에스커하고 블레스라는 게임을 만들었어요. 그 처음 들어보시죠, 네, 박사님도? 이것도 잘 모르겠는데요. 네. 이 두 게임 개발비만 1,000억 원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 때 1,000억 원은 굉장히 큰 돈이거든요. 게임 개발할 때. 예. 그러면 연간 이익으로 1,000억 음. 이상 반드시 나와야 되는 구조인데 다 실패했습니다. 이게 실패하면서 네. 상당히 어려워졌던 회사군요. 네, 그러니까. 그래서 주가가 4분의 예. 1 토막으로 밀렸고요. 음. 어마어마하게 큰 회사였고 음. 엄청 직원들도 많았는데 다 퇴사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판교역에서 내리면 제일 큰 게임사가 이제 NC소프트가 보이는데 건물이 그 왼쪽에 있는 곳이 이제 네오이즈고요. 이게 나중에 회사가 너무 안 되니까 네오이즈가 그 경기 창조경제혁신센터라고 예. 정부에다가 임대도 해주고 음. 이 안에 이제 그 스타트업들이 다 입주해서 결국 건물 임대업으로 그렇게 해서 사업을 영위했던 정말 영맥을 슬픈 이어가던 네. 곳인데 그렇게 10년을 가다가 코인을 하나 냈더니 갑자기 예. 빵 터졌다. 뭐 이런 얘기네요. 근데 그냥 코인을 낸 건 아니고요. 예. 2017년, 2018년 들어서 음. 워낙 예전에 잘 나갔던 게임사니까 예. 네오이즈 출신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음. 그러니까 네오이즈 출신들이 이제 잘된 데가 이제 뭐 크래프톤, 배틀그라운드, 예, 그건 유명하죠. 네, 뭐 예. 네이버, 카카오 이런 분들이 음. 다 네오이즈 분들이에요. 음. 그래서 예전에 네오이즈 사관학교라고 부를 정도로 그러다 보니까 판교에 인맥이 많습니다. 음. 그러니까 회사는 잘 안 되지만 워낙 인적 네트워크가 두텁다 보니까 네오이즈가 2017년, 2018년부터 이제 블록체인을 준비하는 회사에다 조금씩 손을 대기 시작해요. 그래서 들어간 곳이 카카오 클레이튼입니다. 그래서 클레이튼의 초기 입점사예요. 예. 뭐, 그래서 예. 뭐 아주 명맥이 없고 뭐 이런 건 아니군요. 뭐 스토리가 다 있긴 있네요. 네, 그러니까 회사는 망했지만 예. 압도적인 인적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그 카카오 클레이튼의 초기 투자자로도 들어가고 예. 뭐 네이버나 뭐 이쪽 라인이나 이쪽 블록체인에도 조금씩 이제 아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예. 파트너십을 종종 맺다 보니까 적어도 인적 네트워크와 그 어떤 안에 숨어져 있는 응집력 블록체인 쪽에 많은 개발자들도 알고 있고 이런 것들의 기대감이 반영이 되면서 지금의 시가총액 20조 원을 만들었다. 그렇게 해석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예. 사실 지금 가격이 너무 많이 올라서 지금 제가 이걸 사라고 말씀은 못 드려요. 그러니까 보여준 게 전혀 뭐 없는데 이런 게 있다. 뭐 이런 네, 이런 게 있다. 이런 게 움직이고 있다. 이런 움직임이 있다. 네, 이렇게 이런 말씀이네요.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예. 왜냐면 위메이드 위믹스나 카카오 게임즈의 보라는 지금 굉장히 많은 게임 라인업들이 준비되고 있어요. 예. 개발자들도 굉장히 많이 있고요. 그래서 네오이즈와는 조금 결이 다른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 사례가 네오이즈뿐만이 아니에요. 아, 그래. 이런 사례들이 많이 있어요? 네, 또? 그러니까 예. 판교에 이제 잘 못 나가는 옛날에 이제 PC 게임도 잘 나갔던 회사들 중에 조이시티와 M 게임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M 게임은 아마 들어보신 분들도 있을 수 있는데 M 게임 포탈이라고 있어서 거기 안에서 이제 막고 윷놀이 그런 거 PC 방에서 많이 했어요. 예. 그러니까 근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20년 동안 회사가 크게 사세가 기울었는데 여기도 최근에 P2E로 해서 주가를 굉장히 많이 올렸어요. 다만 여기는 직접 할 수 있는 역량은 안 돼서 위메이드에 좀 의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위메이드 위믹스랑 손을 잡고 P2E 시장 개척을 하고 있는데 예. 주가가 최근에 한 20% 30%까지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그러니까 아마 이쪽에 P2E 게임들이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최근에 그 조이시티는 건십 배틀이라는 게임을 만들었어요. 예. 이게 그 P2E 전략 시뮬레이션 장르에서는 1위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용자 지표를 봤는데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다만 이제 P2E 전략 시뮬레이션이 많이 없다 보니까 이용자가 조금 몰리면 1위를 하는 것 같은데 어쨌든 가능성은 발견했다. 분명히 잘할 수 있을 예.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좀 스멀스멀 올라와서 한번 살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기도 하고. 꺼진 불도 다시 보자. 뭐 네. 이런 얘기네요. 예. 그리고 이제 그 NHN도 음. 예전에 저희가 많이 다뤘던 회사인데 여기도 NHN 같은 경우도 사실은 워낙 그 네이버의 모태이기 때문에 인지도는 높지만 게임은 잘 안 돼요. 그래서 게임 사업은 부침을 겪고 있는데 여기도 위믹스랑 손을 잡았다는 발표 이후에 주가가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그러니까 아마 분명히 게임 코인이 많이 나올 거예요. 이쪽에서도. 예. 그러니까 단기 거품은 부정할 수 없으나 분명한 건 P2E는 쉽게 사라지지 않을 건 게 이렇게 망한 게임사들이 왜 망했나를 보면 모바일로 넘어오지 못해서 망한 거거든요. 근데
PC 시대에 네. 잘 나가던 게임사들인데 모바일 모바일로 게임으로 넘어오지 못해서. 못 오면서 이제 망했는데 네, 근데 망한 건 아니죠. 좀 그쵸, 어려워진 건데. 부진했는데 예. 근데 모바일로 왜 못 다시 넘어왔느냐? P2E를 가지고 또 모바일에서 그렇죠. 뭘 해보겠다 지금 이러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할 수 있겠네요. 왜냐면 그러니까. P2E로 넘어오게 되면 음. 구글과 애플에 수수료를 주지 않아도 됩니다. 네. 모바일로 넘어왔을 때 어려웠던 거는 반드시 30%를 구글과 애플에 떼어줘야 됐기 때문에 마진이 안 남아서 쉽지 않았던 건데 블록체인을 하게 되면 마진이 많이 남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P2E를 절대 포기할 수 없겠죠. 그러니까 분명히 모바일 기기 한계를 넘어 새로운 수익을 가져다 줄 수 네. 있기 때문에 지금 열심히 우리가 게임사들의 P2E를 공부하고 준비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좀 드려보려고 이쪽도 한번 어떨지 관심을 좀 가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다만 이제 좀 단기 거품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건 좀 유의해서 봐야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세 번째 키워드 넷마블 방준혁의 광폭 행보입니다. 네. 예. 이 회사도 사실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대기업이잖아요. 예, 예. 게임사죠, 그러니까. 네, 예. 자산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서 이제 대기업으로 편입이 된 우리나라에서 세 번째로 큰 게임사 중에 하나인데 예. 이 회사의 오너 이름이 이제 방준혁이라고 네. 아마 이제 많이 아실 거예요. 네. 이름들은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이분이 사실은 그 모바일 게임의 제왕이라고 불립니다. 2017년에 우리나라 모바일 게임 시장이 태동할 때 가장 돈을 많이 네. 버신. 이쪽 넷마블은 모바일에서 이제 완전 네. 성공한 이런 네. 케이스죠. 방금 전에 했던 거는 PC 게임에서 모바일로 못 오면서 그렇죠. 좀 부진했던 것이고, 예. 그런 게임사인데 여기는 이제 본사가 판교가 아니라 이제 구로에 있습니다. 네. 또 이제 여기 방준혁 네. 이사회 의장께서 구로 태생이세요. 음. 그래서 이분의 또 특징적인 게 이분이 우리가 흔히 아는 그런 명문대 출신도 아니고 네. 그 개발자 서울대 출신도 아니고 그 장사하시면서 여기까지 오신 정말 입지전적인 인물인데 네. 영업력이 워낙 압도적이다 보니까 모바일 게임을 굉장히 잘 만드셔서 음. 주로 유통 쪽으로 좀 그 굉장히 주목을 많이 받았어요. 네. 그러니까 네. 유통이라는 건 결국은 개발이 아니라 남이 개발을 잘한 걸 가지고 사업적으로 어떤 그런 걸 풀어내는 그런 역량이 있는 건데 2017년, 18년까지 굉장히 잘 되다가 최근에 좀 부침을 겪었습니다. 이제 그 이유는 아무래도 아까 말씀드렸던 구글과 애플의 수수료를 많이 떼줘야 되는 네. 그런 시나리오와 또 그 중국 게임사들이 워낙 치고 나왔기 때문에 조금 경쟁력을 잃었다. 그리고 주 52시간이 그때 들어왔어요. 그러면서 좀 어려웠는데 그래서 한 3년 동안 뉴스가 없다가 올해 지금 블록체인 시장의 그 뉴스 메이커라고 불러요. 뉴스를 정말 엄청나게 쏟아내고 있습니다. 어떤 뉴스들을 쏟아내고 있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동안 사실 블록체인 게임 쪽 음. 뉴스는 위메이드나 카카오 쪽에 좀 많이 나왔는데 네. 최근에 넷마블이 거의 연일 뉴스를 쏟아내는 걸 살펴보면 네. 그 북미 자회사의 잼시티라고 있어요. 넷마블이 이제 운영하는 미국 법인인데 여기서 미국 시장에 맞춤형 NFT를 판다라고 발표를 했어요. 그리고 넷마블의 또 다른 자회사 넷마블 FNC라고 있는데 여기서 네. 지갑 업체를 샀어요. 네. 뭐 디지털 지갑 네, 디지털 얘기하는 지갑. 거겠죠? 예. 동시에 카카오와 손을 잡고 음. 자체 코인을 발행하겠다고 발표를 했어요. 이게 지난주 있었던 일인데 네. 클레이튼을 기반으로 한 자체 코인을 넷마블 코인을 발행을 하겠다. 그러니까 지갑도 있고 코인도 있기 때문에 넷마블 게임 이용자들이 쉽게 코인을 사고 팔 수 있도록 우리가 직접 운영을 하겠다. 예. 그런 발표고요. 또 하나는 바이낸스랑 손을 잡았습니다. 아까 얘기한 세계 네. 최대 코인 거래소. 예. 그 바이낸스 아시겠지만 그 예. 이게 정부 말 안 듣는 그 어디에 본사가 붙어 있는지도 모르는. 네. 그래서 우리나라 대형 게임사들이 사실 바이낸스랑 손을 잡는 경우는 음. 없었는데 어떻게 알고 또 찾아갔네요. 네, 과감하게 예. 아주 그냥 예. 방준혁 의장이 바이낸스랑 같이 하자라고 음. 손을 내미셔서 또 최근에 저희가 넷마블이 아이템 게임즈라는 코인을 사서 돈을 네. 많이 벌었다는 얘기를 네, 소개해드린 적 했었잖아요. 있죠. 예. 이 아이템 게임즈가 바이낸스를 기반으로 만든 코인이에요. 그러니까 바이낸스가 음. 거래소도 운영하고 있지만 음. 블록체인 직접 그 개발 인프라 플랫폼도 갖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바이낸스 플랫폼을 기반으로 발행한 코인이 아이템 게임즈인데 이걸 인수했을 때부터 넷마블이 바이낸스랑 함께하는 거 아니야라는 얘기가 나왔는데 실제로 그렇게 된 거고요. 그러니까 예. 아마 바이낸스와 정말 공격적인 협업이 음. 이루어질 것으로 보여요. 그러니까 이게 넷마블이 이렇게 공격적으로 하는 이유가 뭐냐 살펴봤더니 역시 방준혁 의장 특유의 속도전 때문이라는 얘기가 많아요. 그러니까 방준혁 의장은 이제 앞서 말씀드렸듯 모바일 게임의 트렌드를 굉장히 빨리 읽고 네. 적재적소에 게임을 내기로 유명한 분인데 이분이 2017년에 만든 모바일 게임이 일매출 70억이 나왔어요. 이게 우리나라 역사의 최초거든요. 돈을 확 맞는 돈 냄새를 확 맞는 네. 그런 역량을 갖고 계신 분인데 워낙 추진력이 강한 분이라는 네, 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예. 블록체인이 돈이 될 것 같다라고 확신을 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 또 기대되고 있는 거는 이분의 친척 중에 방시혁 씨라고 네. 우리 그 유명한 예. 방탄소년단의 네. 소속사 하이브 예. 여기 오너분이랑 지금 친척이라고 음.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이분의 지금
엔터테인먼트랑 뭔가 결합을 할 수 있다. 그렇죠. 뭐 이런 지금 전망들이 나오고 있는 거네요. 그러니까. 그래서 아시겠지만 정수기 광고 코웨이 있잖아요. 음. 이 코웨이가 넷마블 건데 음. 코웨이 광고는 계속 BTS가 거기에 하고 있습니다. 예 방탄소년단이 나오는 게 그런 또 인연이 있나 보죠? 네, 그러니까 워낙 예. 이분이 속도전으로 유명하신 분이기 예. 때문에 방탄소년단 코인과도 음. 뭔가 연계가 될 수도 있겠다. 음. 그리고 코웨이랑도 또 코웨이가 말레이시아에서 굉장히 잘 나간다고 합니다. 음. 그러니까 동남아가 그 기반 인프라가 좀 안 돼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 깨끗한 물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음. 많다고 해요. 그래서 지금 코웨이가 그쪽 동남아 시장을 꽉 잡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쪽이랑 코인이랑 연계되는 거 아니야? 아, 이런 얘기가 나오기도 하고. 예, 해외에서 잘 나가니까 또. 네. 그리고 또 이게 아시는 분은 아시는 그 음. 스피넥스라는 곳이 있습니다. 예. 여기 국내 분들은 잘 모르는데 소셜 카지노라고 이게 그 코로나 때문에 우리 카지노 못 가잖아요. 카지노장 못 하니까 온라인으로 우리나라에서는 불법입니다. 그러니까 미국과 동남아에서 하는데 네. 세계에서 세 번째로 큰 스피넥스라는 곳이 있어요. 여기를 최근에 넷마블이 인수했습니다. 조 단위를 들여서. 근데 조금 상상의 나래를 펼쳐보면 네. 카지노와 코인은 굉장히 많이 결이 음. 같아요. 음. 우리나라는 안 되지만 규제로 동남아에서는 분명히 코인과 카지노를 연계하면 시너지가 클 거라는 이제 그렇게 보는 분들이 많아요. 네. 그 여기를 인수한 것도 어떤 큰 방중혁 의장의 그림이 있는 것 아니냐 음. 어떤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음. 그러니까 앞으로 넷마블발 P2E NFT 뉴스가 굉장히 많이 쏟아질 거예요. 네. 다만 이거에 대한 대비를 저희가 해야 되는 이유가 음. 아이턴 게임즈 저희가 올 초에 계속 P2E 코인 주목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네. 드렸잖아요. 그때 사셨으면 아마 수십 배 이익이 났을 거예요. 음. 물론 저도 사실 많이는 못 샀어요. 예. 많이는 못 샀는데 미리미리 준비를 해야 되고 음. 특히 넷마블 같은 거대 대기업이 움직이기 음. 때문에 관련 뉴스를 계속 팔로우하시면서 준비를 해보시면 네. 아마 투자 기회가 있지 않을까 예. 싶어서 준비해봤습니다. 세 번째 키워드로 네. 넷마블의 방준혁 의장의 광폭 행보를 주목해 보자. 네. 뭐 이렇게 준비해 오셨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세 가지 키워드를 가지고 최근에 이제 코인 시장 짚어봤는데요.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좀 뭐 정리하는 입장에서 뭐 마무리 인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요즘 코인 가격이 또 많이 올라서 네. 흥분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또 이럴수록 침착하게 막 이렇게 무리해서 네. 무지성 매매하지 마시고 예. 공부를 하면서 적립식으로 좀 모아가면서 투자를 해보자라고 한번 조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3월 3일 목요일 코인 파헤치기 마칠 시간입니다. 유튜브 조선일보 머니 채널에서는 매주 목요일 코인 시장의 이슈를 생생하게 전달합니다. 채널 구독은 물론 알림 설정까지 해주셔서 알찬 정보를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IT 전문 미디어 테크엠의 이수호 부사장 그리고 전 조선일보 경제부의 박사이자 방현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